안녕하십니까. G1 특집 방송 미래산업 글로벌 강원의 박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가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격변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 시대에 발맞춘 강원특별자치도, 우리 자치분권은 과연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에 G1 방송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함께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이 제2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강원의 바이오 헬스 산업과 푸드테크 분야를 알아봤다면 오늘은 청정도시 강원, 그리고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핵심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내일을 함께 고민해 주실 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현수 단장님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인재 양성에 힘쓰고 계신 분이죠. 서현군 교수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저는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이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에너지의 미래와 우리가 꿈꾸는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으면서 설명해보라고 하면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더욱이 문제가 되고 또 화제가 되는 게 바로 미래 에너지, 그리고 글로벌 모빌리티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에너지의 미래와 글로벌 모빌리티 도시로의 도약, 핵심 과제는 무엇이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10년) 후, (50년) 그리고 (100년) 후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의 가능성과 유망 산업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G1 특집 미래산업 글로벌 강원과 함께 그 고민 풀어보도록 하시죠. 네, 최근 가장 큰 이슈 그리고 키워드가 바로 기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강릉 지역의 가뭄도 그렇고요. 또 여름이 길어지고 홍수도 빈번해지면서 심각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단장님, 기후위기와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기후위기와 에너지는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대부분은 화석 연료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열을 가두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요. 기온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단장님 말씀처럼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가 극복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안으로 적합한지,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예,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체 에너지 원인이 되겠고요.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수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구 온난화를 늦추고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석유나 석탄은 언젠가는 또 고갈되지만 태양이나 바람 또 무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네,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후보는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고 또 어떻게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강원의 변화, 미래 에너지의 전환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일제강점기 석탄 산업으로부터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에너지 산업.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강원의 석탄 산업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막을 내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강원도의 에너지 정책은 석탄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을 저희가 이제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환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우리 도정에서 미래 먹거리로 7대 미래 산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미래 에너지가 있고요. 기후 테크가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에는 수소 산업, 그다음에 이메탄올 산업이 있고 기후 테크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하는 CCUS 산업,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해주는 ESS 산업이 있습니다. 이 산업들을 저희 강원도는 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매년 갱신되는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대규모 산불 발생과 가뭄 등의 기후 위기가 우리의 일상까지 위협하기 때문인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빈도가 잦아지며 그 대응의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한편 우리 도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4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이제 풍력 위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갈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수소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서 수소 경제로 저희가 또 전환을 해야 됩니다. 기후 테크 산업까지 저희가 아우르는 어쨌든 종합센터 형태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석탄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연과 친환경 에너지의 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예정입니다. 강원 미래에너지의 선두주자, 풍력발전과 수소에너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해발 1000m를 넘는 고원도시 태백. 이곳의 바람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닌 미래에너지인데요.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소는 해발 1100m, 12만 제곱미터 위에 17기의 발전기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연간 16만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백 지역에서도 가덕산 풍력은 초속 7.5m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2단계 사업을 거쳐 63.2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된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육상 풍력단지입니다. 풍력발전기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블레이드가 회전에너지로 바꾸고 이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리로 전력을 생산하는데요. 저희 발전소는 총 17기 발전기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16만 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량은 약 4만 3천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발전소에 생산된 전기는 신태백 변전소에서 765kV로 성합되어서 신가평 변전소를 거쳐 경인지방 수용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 영향, 환경 문제, 지역사회 요인으로 인한 주민들의 낮은 수용성이 개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에 저희들이 풍력 산업을, 그러니까 풍력을 강원도가 직접 지구 지정을 하는, 그래서 저희가 지구 지정을 하고 거기에 시군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 공유형 모델을 만들어주면 뭐 정말 많은 우리 주민들이 그런 10%의 어떤 그런 연금 형태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곳 가덕산 풍력발전단지가 바로 전국 최초의 주민 참여형 육상 풍력발전단지로서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법을 택한 사례였는데요. 전국 최초 주민 참여형 발전소입니다. 주민이 투자하여 20년간 10%의 이율을 보장받는 모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3단계 사업에는 주민 참여를 더욱더 높여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욱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는 오는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31메가와트 규모의 3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덕산 풍력발전은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인공 수소를 만나봅니다. 무색, 무취의 가연성 기체인 수소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인 동시에 에너지원으로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물질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 수준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에서 미래에너지, 즉 탄소 발생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 가지 단점으로 인해서 사용 및 생산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에너지 전환에서 수소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개발은 인류 공동의 과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수소 산업을 미래 핵심 에너지 사업으로 주력하며 수소 저장, 운송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비전을 그리고 있는데요. 19년 1월 정부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도는 강원도형 수소 산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년 강릉 동해 삼척 평창 지역의 액화수소 규제제의 특구, 21년 삼척의 수소 R&D 시범도시, 그리고 23년 12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동해 삼척 지역의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여 추진 중이며 이 밖에도 많은 국책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척은 동해와 더불어 강원형 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다양한 수소 관련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강원도 제1호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였고 강원도 유일 출하 시설인 교동 복합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수소를 생산하여 도내 충전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모 사업인 수소 R&D 특화도 실을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의 예타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 공모 사업인 액화 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수소 계량 신뢰성 평가센터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렵게만 느껴지는 수소 산업, 조금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 수소 에너지의 생산과 충전 과정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크게 생산시설과 충전소 시설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는 시설이 한 곳에 구축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 두 가지 시설이 한 곳에 설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이곳에서는 국정과제 1호로서 함께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원도 내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을 하는 한편 그리고 차량을 직접 충전하는 충전소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척 수소 충전 복합 스테이션은 강원 지역 최초의 마더 스테이션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구축된 수소 생산 기지입니다.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인 SMR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저희가 생산한 수소, 약 7기압으로 생산된 수소를 1단에서 42기압, 2단에서 200기압으로 승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얇은 금속막을 이용해서 압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일과 가스축을 분리를 해서 품질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생산한 수소는 하루 최대 약 1.3톤에 달하는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하루 최대 약 6대 분량의 튜브 트레일러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점화 온도가 높고 공기 중 확산 속도가 빠른 덕분에 자연 발화와 폭발 등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데요. 더불어 이곳에선 생산한 수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또한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수소의 품질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벤트 스택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안전하게 방출을 시키고 있으며 수소 안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수소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장과 압축을 거친 수소 에너지는 수소 튜브 트레일러에 충전되어 도내 충전소에 공급되는데요. 튜브 트레일러 한 대 충전 시 소요 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며 일최대 6대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충전소는 강원도 내에 10곳에 해당하는 충전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각 충전소에서 흘러가는 상태를 본 뒤에 그 다음에 발주를 신청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그만큼의 물량을 확보를 한 다음에 각 충전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수소차를 운행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충전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하루 평균 약 40대 수소 차량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디스펜서 한 대당 수소 차량과 수소 버스의 경우에는 각각의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보통 수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당 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버스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20분 정도 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를 폭발적으로 연소시켜 구동력을 얻는데요. 여기에 운행 시에는 오직 물만 배출하고 공기 정화 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사게 되셨어요? 네, 대리점에 갔는데 사장님이 권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차가 대세일 거라고, 환경에도 좋고 그래서 사게 됐는데 한 3년 정도 됐는데 너무 좋아요. 타보니까. 타보시니까 장점이 어떤 게 있으세요? 장점요? 일단은 환경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운전자로서의 연비가 최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탔을 적에 시승감과 소음이 적고. 이어서 방문한 곳은 국내 첫 수소 타운하우스입니다. 삼척시의 수소 R&D 특화도시 실증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장소인데요. 이곳 수소 타운하우스에서는 태양광 전기를 활용을 해서 주택에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남은 버려지는 전기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수소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를 태양광이 없을 때 주택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수소를 공급해서 연료전지로 발전을 하고 그렇게 발전된 전기를 활용하는 그런 수소 특화 도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 1kW 가정용 수소연료 전지가 설치된 이곳. 각 세대에 공급하고 남은 에너지는 잉여 에너지를 수소 에너지로 저장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기술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데요. 단지 내에서 수소를 공급하는 방법은 가스의 형태로 수소를 흘려보내서 연료전지에서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서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폐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회수해서 온수나 그리고 또 난방에 또 활용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태양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춘 덕분에 이곳에선 외부 에너지 없이도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데요. 에너지 자립률이라고 한다는 것은 외부 에너지 거래 없이 얼만큼 이 단지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수소로 전기를 발전하는 에너지, 그리고 지열에서 열을 생산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목표 수치를 130%로 잡고 있고 실제로는 100%에서 110%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와 함께하는 삶은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할 중요한 열쇠이자 희망인 수소 에너지. 강원은 수소와 함께 청정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국내 수소 에너지 산업 전망도 2040년까지 70조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 중심의 산업 구조가 수소 에너지 중심의 산업 구조로 변화되면 수소 에너지가 만들어낼 부가가치는 그 규모를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할 미래 에너지는 수소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수소 에너지는 인류가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부가가치를 가진 미래 에너지입니다. 상상에 그쳤던 강원자치도만의 미래 에너지 자원들, 이번 기회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지금 막 채널 돌린 분들을 위해서 단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개발 종합 계획을 현재 수립했고요. 그 핵심 전략 중에 하나로 미래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후테크를 7번째 미래 산업으로 또 선정을 했고요. 이는 에너지, 기후, 환경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그 수소에 관련해서 저장, 운송 기술의 국산화, 그리고 청정 메탄올 생산,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청정 에너지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선 동해에는 수소 생산 및 저장 인프라, 그리고 삼척은 수소 공급망과 시험 평가 시설, 그리고 태백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 메탄올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산업 규모로는 수소 에너지 거점 도시 조성, 그다음에 수전에 기반 수소 생산 기지 구축, 그리고 수소 동력 시스템 시험 평가 기반 구축, 그다음에 청정 메탄올 산업 육성,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천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은 특히 청정이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래서 더욱더 눈에 띄는 것이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단장님, 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가 다른 말인가요? 예, 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는 사실은 같은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요. 저희가 뭐 햇빛, 바람, 물, 지열 같은 자연적에서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고갈되지 않는 청정 에너지를 말하고 되겠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태양광, 태양열, 그다음에 지열, 뭐 수력, 해양 에너지 등이 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되겠고요. 여기에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에너지 신기술이 접목을 된 걸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뭐 수소나 연료전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재생에너지원을 꼭 생산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우리나라가 현재 에너지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해서 저희 국가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하고 한정된 화석 연료는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강원에 또 다른 미래 에너지가 있죠. 바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신재생에너지 수소인데요. 이 또한 탄소 중립의 이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수소 에너지는 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기술과 시스템 전체를 칭하게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현재 온실가스가 거의 배출이 되지 않고 있고요. 차세대의 청정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수소를 말할 때 청정수소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수소 에너지는 청정에너지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예, 이 수소 자체는 아주 매우 친환경적이고요. 그 수소를 활용할 때 배출되는 것은 오로지 물밖에 없고요. 또 이산화탄소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청정수소라고 칭하고 있고요. 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단점은 저희가 현재 수소를 생산하고 운반하고 저장하는데 그 인프라가 약간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겠고요. 그로 인해서 비용도 상대적으로 좀 높고 그리고 효율도 약간의 개선이 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저희가 이제 생산 방식으로 좀 정의를 하면요. 우선 천연가스에서 개질을 해서 쓰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 그리고 이 그레이 수소를 생산할 때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접목이 되면 이제 블루 수소라고 하고요. 네. 또 이때 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린 수소라고 칭하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이 방식을 원자력을 활용하면 또 핑크 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결국은 그 그린 수소와 핑크 수소가 이제 청정 에너지다. 예, 이렇게 청정 수소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직도 수소가 어떻게 뭐 전기나 가스처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까 좀 궁금하고 신기한데 상상이 사실 잘 되지는 않거든요. 단장님, 수소는 어떻게 에너지화 되는 건가요? 결국 그 수소는 전기하고 열을 만드는 연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수소 연료 전지고요. 이 장치는 결국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서 전기와 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의 그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 수소가 연료전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소 속 원자가 산소와 만나서 이제 전자를 내놓게 되고 이 전자는 결국은 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원리를 활용한 것들을 보시면 저희가 수소 자동차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소 자동차가 있겠고 또 건물에서는 난방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산업 쪽에서는 발전을 하거나 전기로 쓰고 있는 이 전기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수소차, 수소버스나 택시도 그렇고 벌써 모빌리티 분야로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서도 수소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수소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고 미래 에너지 생태계를 주장하는 핵심적인 자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수소 모빌리티는 연료 전지를 통해서 긴 주행 거리와 빠른 충전이 가능해가지고 버스라든지 택시, 물류 같은 대규모 이동수단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소 모빌리티는 환경을 지키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협업해서 발전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서 미래 에너지 산업은 꼭 필요한 성장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원자치도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줄 강원의 미래 전략을 함께하는 시간. 네, 여러분은 지금 G1 특집 방송 미래산업 글로벌 강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이어서 강원의 또 다른 발전 산업을 만나볼 차례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운송수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릉부릉! 앞으로 우리는 어떤 모빌리티를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원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5+1 그중에서도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모빌리티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되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공유 정말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 모빌리티가 과연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현대사회의 다양한 교통수단들. 우리는 버스, 기차, 자전거 등 이동수단과 그 서비스를 통틀어 모빌리티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미래 모빌리티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동차를 넘어 사람과 물건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혁신적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입니다. 전기차가 대표적이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와 도심 항공교통, 더 나아가서는 배달 물류를 담당하는 무인 드론까지 모두 미래 모빌리티에 포함이 됩니다. 핵심은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며 친환경적인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드론 택시,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상상만 하셨나요?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관한 강원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 앞으로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중추적 거점이 될 곳인데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전기차 같은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시대에 맞이하여 도내 관련 기업들의 연구 개발이나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곳 원주시에 구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강원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 지역 내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 2가지를 동시 진행 중인데요. 이를 통해 소재 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장비를 마련해 놓았으며 최종 목표는 미래차 기술 개발의 전주기적 프로세스 지원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내연기관에서 그 전기차로 그리고 수소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융합 미래자동차 고도화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2단계로서는 최근 자동차에서 도입되고 있는 생체 신호 기반의 자동차 부품 그러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자동차 고도화 기반 구축 과제 이 두 가지 과제의 사업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미래차 발전에 힘을 실어줄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과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지원. 그럼 이제 관련 장비를 살펴볼까요?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석 시뮬레이션과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바이오 트윈 기술을 통해서 설계된 제품들을 실제로 기업들이 원하는 형태로 제작하고 시험 평가하고 그다음에 인증 평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장비들이 이제 구축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먼저 이 장비는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 중 하나인 조향 부품 복합 환경 진동 내구 시험기로 즉 차량의 진행 방향을 조종하는 부품에 대한 시험 장비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이제 들어가고 이제 미래 자동차에서도 이제 조향 장치는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조향 장치들이 특정한 이제 환경에서 특정한 그리고 내구 환경 그런 이제 조건들에서 얼마만큼 이제 성능을 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이제 내구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지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이오 트윈이란 뭘까요? 먼저 바이오 트윈이라는 그런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바이오 트윈이란 사람의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그런 기술과 그다음에 사람에게 진동, 그다음 촉각, 힘 등의 피드백을 주는 햅틱 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와 운전자를 상호 연동하는 그런 기술, 미래차 기술을 뜻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그런 사람의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그런 센서들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하는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들 또는 모듈들이 자동차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과 안전하고 그런 신뢰성 있는 그런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엔 지문, 안면 등의 생체 인식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바이오 트윈 기술이 자동차에도 적용될 그날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모빌리티 과연 뭘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횡성에서 이 모빌리티 페스타가 열리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중에서도 이 모빌리티 과연 뭘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횡성 종합운동장에 펼쳐진 활기찬 행사. 지난 9월 5일과 6일 모빌리티의 내일 횡성에서 현실이 되다란 주제로 이 모빌리티 페스타가 열렸는데요. 이 모빌리티 하면 떠오르는 각종 전기차부터 로봇까지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들이 한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페스타는 우리 미래 모빌리티에 관한 산업 축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행성에서는 먹거리 축제만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의 시대에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그리고 농업용 승강기구까지 모든 것을 총합적으로 미래차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축제장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나 도민들이 미래차 부분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체험하는 그런 축제장을 열어냈습니다. 이 모빌리티란 전기 기반의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뜻하는데요. 행사장에선 국내 유명 기업의 EV 신차 전시 및 시승 체험도 열리고 있었고요. 도내 우수 기업이 만든 특수 목적 차량까지 폭넓은 범위의 전기차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둘러보니까요. 일반 전기차랑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어떤 전기차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틀립니다. 이 차량은 근거리 배송용으로 아주 특화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동네 마트라든지 치킨 배달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완박스형이 있고 이렇게 픽업용으로 있고
요 옆에 차량은 이제 조금 장거리를 갈 수가 있고 적재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개발 중인 것 골목의 소방용이라든지 또 청소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용도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히 사람이 탑승하는 이동수단을 넘어선 개념이라고 했죠. 그 직접적인 예시도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이동하는 로봇이요, 저의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가 아니라 자율주행 순찰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요, 지난해 10월부터 원주천의 밤거리를 순찰을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360도 돌아가는 이 4개의 카메라가 있어서요, CCTV 역할도 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로봇입니다. 빨리 와, 나를 지켜줘! 두 다리 대신 4개의 바퀴로 천천히 길을 걸으며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는 기특한 순찰 로봇. 이 로봇은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순찰 로봇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원래 순찰을 돈다면 사람이 먼저 도는 게, 원래 제가 그렇게 해오던 것, 사람이 먼저 도는 게 맞는데, 이제 로봇 그리고 AI를 적용함으로써 인력의 소모를 저희가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CCTV가 없는 장소에서의 사각지대를 저희가 사각지대 없애고자 해서 개발에 대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면서 카메라가 계속 사방을 다 찍고, 그것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죄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근거 자료가 남아서 그렇게 범죄 예방도 되고, 그리고 인력 소모도 줄이고, 이런 목적으로 아마 나아갈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 방문해 다양한 모빌리티를 감상하는 사람들. 낯설지만 천천히 각자의 속도로 이 모빌리티와 인사를 나눠보는 하루였습니다. 로봇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어. 지금도 굉장히 모빌리티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아버님만큼 컸을 때 얼마만큼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으면 좋겠으세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자율주행 차라든가 전기차 관심 많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운전도 해주고, 요즘에 뭐 AI도 너무 발전하는 걸 직접 사용하면서 상상 이상으로 더 자연스럽고 실생활에 많이 접목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기대도 되고. 아직까지 사람처럼 스무스하게 움직이지는 못해도 진짜 많이 발전했다가 느껴져요, 확실히.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횡성에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뭐예요? 강원도 7대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거든요. 그래서 행성 묵계리 인근에 저희들이 현재 한 8만 평의 분지로 이제 1차로 이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차 부분에 대한 인증센터를 만들어내고, 2단계로는 저희들이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재생 부분에 대한 이 기업 유치, 관련 기업이 유치되는 단지를 만들고, 아울러서 3단계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그 생활과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한 25만 평 규모로 2030년까지 한 3,500여 원 정도가 투자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요, 단순히 교통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지키면서도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친환경의 의미가 담긴 전기차를 개발 제조 중인 횡성의 한 기업을 만나볼까요? 네, 우리 회사는 1997년 설립 이후에 배터리팩과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모빌리티 배터리팩, 농업용 전동 운반차, 그리고 태양광 저속 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단순한 부품 제조를 넘어서 스마트 친환경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과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에 내연기관이 있다면 친환경 전기차엔 전기모터와 배터리가 있는데요. 이곳은 골프카트용 72V 배터리팩의 생산 라인입니다. 네, 여기는 우리 회사의 핵심 제품인 배터리팩을 생산하는 라인입니다. 생산 과정은 셀 검사부터 시작해서 모듈 조립, 그리고 BMS 장착,
케이스 조립, 승방정 테스트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 과정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팩에는 우리 회사가 직접 개발한 BMS 시스템이 접목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과전압과 과전류를 차단하는 안전보호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모두 확보했고 전기차 배터리 팩은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제품으로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팩을 사용하는 전기차는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친환경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 기업에서 만든 실제 전기차 제품도 직접 만나볼까요? 우리 회사가 개발한 농업용 전동 운반차는 기존 경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로 최대 적재량은 600km, 최고 속도는 농기계 기준으로 해서 30km/h입니다. 또한 편의 기능으로 덤핑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적재함을 탑재해서 농촌과 어촌 현장에서 작업 효율을 크게 이렇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농촌과 어촌 등의 산업 현장에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농업용 전동 운반차. 게다가 넓은 적재함에 각도를 올릴 수 있는 덤핑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수확물이나 자재 등을 보다 손쉽게 하역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제품으론 태양광 패널이 달려있는 태양광 시스템 저속 전기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는 태양광 시스템 저속 전기차입니다. 이 차량은 최고 속도 60km/h로 중근거리 이동에 최적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주차 시에 이렇게 이제 차량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확장되어서 더욱더 효율적인 충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어촌이나 소도시 같은 장기간 야외 작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별도의 충전기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입니다. 지역을 넘어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이 그리는 미래 도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구축 중인 연구 실증 인프라를 기반으로 강원자치도는 국내 유일의 연구, 실증, 상용화, 전주기 지원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는 중입니다. 실제 기업들이 기술을 시험 개발하고 테스트하여 상용화까지 가능한 종합 테스트베드로의 기능, 국내 유일 글로벌 검증단지로의 도약을 추진 중입니다. 궁극적으로 강원 미래 모빌리티는 산업, 관광, 인재 양성이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고 신산업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가는 미래 모빌리티 허브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강원의 모빌리티 산업은 격동기를 겪고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잘 표현했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빌리티 산업의 흐름은 사실 지금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은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변화는 전동화 전환입니다. 내연기관 차에서 벗어나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중심의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변화라고 본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전기 차량, SDV의 확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가 하드웨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기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카를 세어링한다든지 구독형 서비스, 그러니까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차 지도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모빌리티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친환경 기술인데요. 또 이 밖에도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 모빌리티는 어떤 특징이 또 있을까요? 모빌리티는 기술의 발전으로만 한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의 방식과 삶의 방식 전체가 바뀌는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환경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가 확산되면서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탄소 중립,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하는 데 핵심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둘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지능화되고 자율화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차량은 단순한 운전 보조 기능을 넘어서 AI와 센서가 결합돼서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지능 이동체들로 확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와 대중교통 그리고 로보택시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어떤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서비스가 확장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해서 공유 구독으로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로 이동하는 개념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의 성능과 기능이 점점 업그레이드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강원이 그리는 자동차 산업 잘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해서 5개의 축을 이렇게 구축을 했는데 첫 번째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 도시를 육성하고 두 번째 미래차 핵심 부품 클러스터 조성, 셋째 자율주행 실증 및 상용화 거점 도시, 넷째 사업 확장 기반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 캠핑카 튜닝 사업 육성으로 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장점이라고 하면 구성이 잘 짜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원도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차별화된 산업을 키우고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에서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는 한계가 있는데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전략 전체를 다 우리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에 힘을 쓰고 계신데 또 산업 변화에 발맞춘 인재 양성도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의 교과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한라대학교가 강원도의 산업에서 그 필요한 인력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아용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가장 큰 대회인 HLFMA 대회가 있는데요. 저희 그 대회에 나감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율주행이 뭐고 어떤 걸 배우게 된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가지고 오히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더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단의 목표가 미래 모빌리티 특성화 대학을 만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웨어 인력을 키워서 자동차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키워서 강원도에 공급하고 그리고 이 공급된 학생들이 그 대기업에 요즘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인력을 많이 필요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공급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상위 2학기가 되게 되면 대기업에 인턴십으로 나가고 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인력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많이 나갔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많은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네, 하나의 산업이 인재를 키우고 또 취업난 해결에 지방 소멸까지 막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은데 또 이와 같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연결성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할 또 다른 핵심 요소라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한 가지가 연결성 커넥티비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차가 단순하게 차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차가 이동하면서 주위에 있는 차들과 통신을 하고 주위에 있는 인프라와 통신을 하고 사람과 통신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네트워크들과 통신해서 많은 정보들이 차로 집중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플랫폼화 되어 있는 게 미래의 자동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연결돼야 될 텐데 그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서비스를 누릴 수밖에 없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커넥티비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그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이 잘 정착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원도 주요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보게 되면 5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잘 짜여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역량과 또 인적 자원과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동차 분야에서 강원도가 조금은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정책을 벌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강원도에는 포트로라는 자체 완성차 모델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의 그 자동차 기업들이나 부품 기업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전시키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이제 자동차는 기계로 가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가거든요. 소프트웨어를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력을 잘 키우게 되면 나름대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의 유치와 또 관련된 기업도 관련된 산업이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글로벌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로 한 발짝 나아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리해 주신 두 분 어떠셨는지 소감 궁금한데요. 먼저 이현수 단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특별자치도가 그 친환경 에너지로 그 중심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하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과제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고요. 앞으로 이 전략을 지속적으로 또 발전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또 확보해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기를 또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함께 자리해 주신 서현군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미래모빌리티 산업은 이제 출발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5년 정도까지는 인프라를 잘 구축을 했고요. 이제 구축된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 학교도 여기에 동참해서 강원도 산업이 잘 발전되어 가지고 강원도라면 미래 모빌리티라는 산업이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G1 특집 방송 미래산업 글로벌 강원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 글로벌 강원을 향해 나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저희는 다음 시간 제3부 또 강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략 산업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